안녕하세요, 빅디입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목요일 가장 이른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독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시님께서 동현아 라디오 화이팅, 명패도 받았으니까 빅디 오래오래 해주기 라고 남겨주셨고, 또 환호님께서 밴쿠버에서 써내려간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고1 때부터 푹 빠져서 나티님 노래 듣고 있는데 중3 때부터 지금까지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나티 형 노래가 더 힘이 되었어요. 이번 앨범도 계속 들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빅나티의 영원히 빛나리 라고 남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테이션 제츠 빅나티의 가장 이른 아침. 오늘 첫 곡은 산울림부터 시작해 김창완 밴드 그리고 연기활동까지 펼치면서 한국 대중문학의 한 획을 그은 김창완 선생님의 새로운 앨범 나는 지구인이다의 타이틀곡 나는 지구인이다를 듣고 왔습니다. 첫 곡은 제가 이제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요즘 계속 듣고 있는 노래예요. 워낙 존경하는 음악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올해 라디오 여름쯤에 김창완 선생님께서 계속 라디오에 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거의 2달 내내 라디오에 나가면서 더 존경하게 된 선생님이신데, 정말 좋은 앨범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낙 항상 기타와 또 이런 사운드를 하시는데 이번엔 전자음악을 또 시도하셔서 굉장히 새로운 앨범이니까 못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꼭 들어봐 주시고, 저도 뭔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니까 또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만 김창완 선생님만큼 저에게 닮고 싶은 선생님, 이 한 분 계시는데요.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길게 말할 거 없이 이제 BTS 봉준호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역시 다방면으로 글로벌한 활동을 펼치고 또 한국 대중문화의 한 획을 긋고 또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신 분이죠. 박재범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재범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빅나티의 가장 이른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가장 이른 아침에 모신 오늘의 게스트,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박재범 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렇게 작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 동현 씨도 지금 맞아요. 되게 뭔가 지나치게 되게 좀 느끼한가요? 느끼한 것까지 아닌데 네. 되게 쿨해서 나도 조금 따라서 쿨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쿨한가요? 뭐 형이 뭘 하시던 간에 멋지죠 항상.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네, 또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죠. 아닙니다. 우리 빅나티 군. 청취자분들께서 또 댓글을 형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이 남겨주셨는데, 재윤님께서 라디오 하니까 갑자기 재범 오빠가 진행했었던 브로큰 GPS 떠오르네요. 진짜 좋았었는데 빅디 X 박재범 믿고 보는 조합 기대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 이제 형이 진행하셨던 라디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제가 거기 항상 이제 형이 불러주셔서 게스트. 오늘 브로큰 GPS 나왔었나요? 아니요, 브로큰 GPS 그건 안 나왔지. 네, 안 나왔었는데. 근데 더 시즌스 나왔지. 네네네. 드라이브. 맞아. 근데 이제 이렇게 저가 호스트고 형을 게스트로 모시게 되니까는 기분이 이상한데. 많이 컸네. 그러니까요. 많이 컸어. 또 민교님께서 빅디와 재범님의 조합 오래전부터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기대됩니다. 가장 옆에서 빅디의 성장을 지켜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라디오가 기대됩니다. 또 초코님께서 재범님은 빅나티의 성장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낯간지러운 질문이잖아요. 뭐 형 뭐 저의 성장. 난 별로 약간 간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네, 좀 못했던 질문인데 음, 어쨌든간에 이제 형이 17살 때 이제 하이뮤직에 음.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온 지가 벌써 이제 4년. 제가 벌써 와우. 형 데뷔 4년 차 가수예요. 저가. 와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정말 쇼미 2차에서 보고 정말 좀 뭔가 재능이 특별하다 해서 그때 이제 하이뮤직에서 이제 계약 제안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네. 그때 아마 막 한참 이제 하이어 컴필을 만들고 있었고 막 네, 그랬을 네. 거야. 뭐 싱글 뭐 리믹스 하나 어, 내고 막 그랬었던 시점인데 정말 동현 씨가 나는 정말 뭐라 그러지 좀 리스펙트하는 게 거침없고 뭔가 자기가 뭘 잘하고 어떤 게 장단점인지 확실히 알고 있고 어, 또 새로운 도전도 거침없이 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잘 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진짜 예를 들어 뭐 후배나 뭐 그런 한참 어린 친구들 보면 좀 아쉬운 점들도 어, 많고 뭔가 약간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동현 씨는 딱히 음악적으로나 아티스트적으로는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배울 점들이 진짜 있는 것 아닙니다, 같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잘 그러지 않은데 네. 제가 이제 동현 씨한테 아, 곡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맞죠. 그렇죠. 동현이가 워낙 지금 곡도 잘 쓰고 예, 아닙니다. 워낙 지금 한참 뭔가 피크이어서 동현 씨가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느낌 그리고 이제 가사 내용들이나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어, 그런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곡을 한 3곡 정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뭐 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제가 더 많이 해명을 하자면 곡을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그냥 이게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그럼요, 듣질 그럼요, 못했어요. 그럼요. 이해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이, 작업 농담, 모드로 들어가면 농담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제대로 듣고 이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작업해야죠. 근데 그때 그 형이 이제 곡을 한번 이렇게 써줄 수 있냐고 부탁하셨을 때 음. 정말 어떤 그 피처링 받았을 때 뭐 이럴 때보다 뭔가 뿌듯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어쨌든 형이 저를 뭔가 이렇게 좋은 동생이었다가 이제 뭔가 음악적으로 정말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뿌듯했고 되게 아직도 그렇게 잘 나가는데 진짜 한번 인정해야지. 진짜 좋은 곡을 써서 좋아요. 언젠가 네,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분명 항상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컴필레이션 말씀해 주셨듯이 하이어 컴필 그리고 또 공연 그 롤링 라우드 페스티벌도 형이 저를 이렇게 데려가 주셔서 같이 서고 했었는데 그때 저는 기억나는 에피소드라기보다 그냥 항상 이렇게 형이랑 작업 그리고 공연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많이 배우는 점이 형이 항상 뭔가 자신감 아무리 큰 유명한 해외 아티스트를 만나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멋있게 계속 태도를 유지하는 거를 배웠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뭔가 되게 건방짐과 자신감은 한 끗 차이인데 거기서 항상 이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부분이 항상 어떻게 하는 거지? 좀 궁금했어요. 예.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보다 자신감 있고 그쵸, 어쨌든 그쵸. 그만큼 이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자부심을 느끼니까 그런 거고 다만 이제 그게 남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진 않고 그래서 뭔가 뭐 남을 뭐 얕보거나 내려보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말 그대로 존중을 하되 그렇다고 굳이 내가 내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고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인드로 계속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롤링 라우드 무대 저희 다 같이 이제 모어비전
그 회사 오픈되기 전에 그 연습실에서 모여서 공연 준비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어떤 공연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본 적이 부끄럽지만 없었는데 음. 그때 이제 막 합주도 계속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물론 그 중요한 페스티벌 얘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들도 좀 배우고 반성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형이 최근에 이제 Y 노래 활동하시는 것도 보면 박재범도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열심히 초심의 어떤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 뭔가 내가 조금 나태해지거나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거를 되게 귀감 삼아서 반성도 하고 배우고 뭔가 그런 항상 존재로 계셔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뭐 그렇게 봐주면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제 나태 씨가 예리하고 똑똑한 거지. 딱 습득할 거 습득하고 딱 이제 자기한테 안 맞는 건 또 이제 제거,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제가 왜냐면 제거하고 우통을 약간 벗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버틸 이제 수 안 하죠. 있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그닥 좋아하진 않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태 씨는 그 밑에를 아, 아니, 그렇습니다. 또 크리스님께서 음. 또 마침 Y 발매 축하드려요. 아유, 예전에 감사합니다. 빅나티님이 재범님 드라이브 출연하셨을 때 갑자기 형은 진짜 잘생겼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재범님 스스로 내가 봐도 문득 잘생겼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런 거 없었고 그냥 네네. 요즘 다시 이제 좀 약간 훈남 머리하고 좀 살 빼고 이러니까 훈남 머리가 뭐죠? 약간 이게 다 길러가지고 아, 살짝 네. 오데오 하고 뭐 뭔지 알잖아. 네. 훈남 머리 하고 막 좀 살도 빼고 이러니까 관리하니까 그래도 막 36살 치고 나쁘지 않다. 약간, 그럼요, 형. 이 세상 전 지구의 36살 에이. 중에 형이 가장 에이, 그건 아닌데 그냥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 정도는 느껴져요 요즘. 그렇습니다. 근데 참 최근에 제 주변에서 어떻게 그 형이 그렇게 매일 리즈를 찍냐. 그러니까 리즈가 뭐냐면은 가장 잘생긴 모습. 피크. 네, 항상 어떻게 매일 찍고. 리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내 생각에는 차이는 나지만 옛날이랑 엄청나게 큰 차이 안 나서 그래도 그렇게 그냥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닌가. 막 한 뭐 제가 지금 활동한 지 지금 한 15년, 이제 16년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막 엄청 크게 차이 안 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닐까. 마늘 주스 때문이에요? 그게? 뭐 마늘 주스도 마늘 주스고 형 뭐 최근에 보시니까 바다이끼 주스도 바다이기 드시던데. 뭐 사우나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거에 너무 집착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뭐 물론 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쉽게 그냥 안 되는 거다 하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하죠. 인간이라 그게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노력은 하죠. 그러면 15년 중에 형의 생각하시는 형의 리즈는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겉모습으로 아니면 뭐 전체 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인지도나 호감도 네네. 뭐 등등등 지금이지. 그렇죠. 지금이지. 근데 이제 겉모습으로 봤을 때 한 2017년, 2018년 그때가 제일 이거적으로 괜찮았지. 이거적으로 괜찮았지. 오히려 지금이 더 멋있다는. 지금은 근데 약간 그 뭐라지? 뭐 그 조금 더 성숙해진. 근데 형이 컨텐츠에서 요즘에 자꾸 뭐 아저씨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아니어가지고. 겉모습은 아닐 수도 있지. 아니죠. 근데 어떻게 형 이런 아저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면 말이야. 내면이 아저씨가 되시다. 내면이 말이야, 엠마. 너도 알잖아. 너도 가끔씩 내 잔소리 듣기 싫잖아. 귀찮잖아. 네, 일단 이번 가장 이른 아침에 공통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가 어쨌든 밤 12시에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너무 늦은 시간에 스케줄 하기가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형은 워낙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형의 아침은 몇 시에 시작하세요? 그렇게까지 아침 나 오늘 한 9시인가 10시에 일어났어. 아침이요? 그 정도면 엄청 아침이잖아요. 에이. 릴러말즈 형은 저녁 10시에 일어나셨는데. 야, 릴러마치는 어쨌든 뭐 보통 진짜 뭐 막 그 직장인 분들이랑 이러면 막 아침 7시부터 막 시작하고 그러는데 엄청 일찍이지. 나는 그래도 뭐 10시나 11시나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그냥 너무
막 오후에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쵸. 애초부터. 그래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일어나서 뭐 스무디 먹고 사우나 하고 러닝 가고 그다음에 회의하러 가고 아니면 스케줄 있으면 스케줄 하고 그런 스타일이지. 또 박재범 조아 기요미님께서 운동 가기 싫어서 안 가려다가 오빠 운동 스토리 보고 갈 때가 많아요. 제 신체 건강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오늘도 한강 러닝하고 오셨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PT 받았어요. 오늘은 PT. 예, 러닝은 안 했고 오늘 PT 받았고 어쨌든 저도 뭔가 그런 걸 보고 올리고 셀프로도 약간 좀 힐링되고 좀 뭐라 자극도 받고 또 그걸로 또 다른 분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플러스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참 배울 게 많은 에이, 아닙니다. 분입니다. 그렇죠? 동현 씨는 운동 안 하세요? 저는 운동을 그 뮤비 그 찍기 전까지 했다가 이제 뮤비 찍고 그 이후로 부끄럽게 안 하고 있네요. 형 스토리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형 그 스토리 보면서 그거를 느껴요. 와, 참 한강 오늘 날씨 좋다. 그 날씨 체크를 이제 형 스토리 보고 하죠. 저는 왜냐면 커튼을 내가 거의 저는- 날씨 예보하는 그런 저는 커튼 치고 있으니까 기상캐스터구나. 제 작업실에 이제 창문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그냥 그 온도까지 쓰고 그렇게. 지금 뭐 17도 뭐 흐름 뭐 이러면서 아, 미세먼지 좋음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뭐 평소에도 워낙 바쁘셨는데 최근 이제 11월에 신곡 Y 프로모션을 정말 그 다양한 컨텐츠랑 뭐 챌린지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면서 와, 이게 사람이 소화할 수가 있는 스케줄인가. 나도 하면서 네. 똑같은 생각했어. 어, 근데 어떻게 소화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소화가 돼요? 체하지 않나요? 정말 오바이트 여러 번 했지. 진짜요? 아니야. 그 정도 아닌데 어쨌든 그 이번에 그래도 어쩐 아이코닉한 브랜드 앰베서더 되면서 네. 발표를 하는 시점에 이제 노래도 이제 발매하게 됐으니까 그냥 뭐 약간 좀 이번에 좀 열심히 하고 싶었어. 그런 뭔가 이런 연차에 그렇게 브랜드 앰베서더 되는 것도 네. 드물고 그렇죠. 또 이번 신곡도 뭐 물론 막 엄청 대중적인 노래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장르가 섞여 있고 네.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나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음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뭔가 좀 그냥 뭐 발매해야 돼서 열심히 해야지보다는 뭔가 약간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나도 약간 나름 재미를 느껴가지고 좀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 이게 이런 거에서 저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음악이 가끔 막 재미없나? 막 이런 생각, 오만한 생각이 들다가도 형이 이렇게 음악 만드는 거 자체가 재밌다라는 말씀을 해버리시면 저는 당연히 반성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오랜만에. 그래도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Y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17일 날이었죠. Y라는 신곡이 발매됐었는데 그죠. 또 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 차차말론 형님 그치. 작곡 편곡에 올라원에도 뭐 조화, 뭐 요트 이오트, 네. 다 같이 만든 작곡 파트너. 차차말론 님이랑 워낙 작업을 많이 하시지만 이 노래는 또 언제 작업을 하셨던 노래예요? 작년에 작업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매 결정을 하면서 디벨롭을 계속 시켰지. 왜냐면 이 그 트랙의 저지 클럽 리듬이 이제 맞아. 변주되기 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작년에 아니야. 이번 연도 이제 이거를 디벨롭 해야겠다 해서 네네. 그냥 저지 클럽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뭐 안무도 그렇고 뭐 등등등등 많이 좀 신경 썼지. 왜냐면 형이 이제 댄스 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내셨는데 또 저지 클럽은 형이 처음 촬영 그지. 이번에 뭐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도 그렇고 아프로비트도 그렇고 네, 다 그러니까요. 좀 처음으로 도전하는 장르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후반부에 완전 스위치업 되면서 아프로비츠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원래 다른 노래였었던 거예요? 아니. 아니면은 그냥 편곡을 그렇게 그냥 애초부터 뭐 좀 요즘 노래나 아니면 진짜 뭐 케이팝 노래도 그렇고 네네. 스위치업들이 되게 많잖아. 그쵸,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어떤 의도냐면 네. 이거를 듣고 이거 그냥 따로 내지 이런 걸 원했어. 근데 실제로도 그런 어. 반응이 많더라고요. 이 노래 너무 좋은데 그냥 따로 내지. 어, 그런 걸 원했어. 아쉬운 걸 원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추한 간절한 맛 그거랑 연결이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가사는 막 난 너무 외로워 baby 네. I need you here right 근데 웅웅웅 이거고 그러니까 어. 업 템포인데 슬픈 그리고 근데 가사. 이제 막 뭔가 약간 가사나 이런 거 너무 약간 좀 이렇게 속상하고 나 너무 외롭고 약간 약간 약한 모습. 네. 예. 그 뮤비에서 이제 형이 그 어떤 바 같은 곳에 얼굴 이렇게 딱 그지. 내려놓고 있는 부분에서 그 약간 느린 다시 돌려봤어요. 계속 어. 와 너무 잘생겼는데 이러면서 아이, 와이 너무 잘생겼다 하고 그거 다 CG로 만든 거야. 마지막에 또 이제 상의 탈의하시고 상탈인 해야지. 진짜 항상 멋있습니다. 아유, 또 뭐 Y 작업하시면서 뭔가 기억나는 비하인드나 아니면은 뭐 Y 활동하실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뭐 일단 처음으로 막 그 댄서 30명 이상 쓰고 그리고 그냥 춤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어 이번에. 열심히 하고 초반에는 막 좀 잘 안 되다가 그래서 나 이제 안 되나 좀 내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근데 그 챌린지를 또 뭔가 약간 노력이나 연습으로 좀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냥 활동하는 거는 그 술 먹는 컨텐츠를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조연아 씨의 네네네. 목요일 밤도 그렇고 짠한 형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짠한 형들은 오늘 공개됐는데 완전 내가 이런 거 찍었었나? 근데 기억이 없는 것도 막 영상에 담겨 있더라고. 예, 그런 거는 뭐 이번에 막 뭐 또 운 좋게 막 누진스 한희 씨랑도 찍게 그러니까요. 되고 네. 또 그 한희 씨도 이제 구치 앰베서더니까 네네네네. 되게 여러모로 되게 재밌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차말로님과 재범이 형이 함께 만드신 박재범의 Y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y. 네, 박재범님의 Y 듣고 왔습니다. 참 이 가사가 저는 형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나는 리듬에 슬픈 가사가 올라가니까 되게 오묘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궁금했던 게 개인적으로 네. 이게 어쨌든 간에 형은 당연히 가사를 직접 쓰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약간 픽션인지 아니면 약간의 사실도 있는지. 이게 완전 직접적인 그런 무슨 어떤 내용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그죠. 왜냐면 어쨌든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죠.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을 쓰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현 씨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막 자이언티 네네. 그 친구나 뭐 이렇게 되게 좀 자세하게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또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실시간 메시지와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재윤님께서 Y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특히 안무 너무 좋고 뮤비 보는 내내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느꼈어요. 박재범 기여원님께서 이게 이름을 제 입으로 하려니까 살짝 오글거려서 나 죄송합니다. 고맙다라고 할 뻔했어요. 진짜? 칭찬해 주는 줄 알고. 박재범 기여원님께서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Y 발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Y에서 가장 좋아하는 안무 빅디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약간 그 궁금했던 게 형은 이제 제가 춤을 못 추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저한테 그 챌린지를 부탁을 하실까 안 하실까를 혼자 즐거운 상상을 했는데 역시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밖에도 네, Y는 정말 그 티징도 되게 신박했어요. 막 형 수염 맞아요. 달고 나오시고 약간 완전 2000년대 Y2K 맞아요. 그 감성으로 하셨는데 형의 아이디어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그 한참 막 미국 그 이어북 사진 필터 AI로 만든 그게 한참 유행이어서 졸업 사진.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글래머 샷이라고 네네. 한참 그런 게 유행이어서 그걸 뭔가 약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약간 그 막 예전에 그 하두리 싸이월드 시절이랑 막 제 미국에 있었던 그런 글래머 샷이랑 그런 걸 좀 다 섞여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걸 추억으로 삼아서 이제 막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다가 그걸 이제 찢고 이제는 외로워 why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그런 빌드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간에 형이 평소에도 이제 막
그 영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어셔도 있고 그래서 형이 2000년대 가수들 그때 음악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03년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부럽죠. 형이 생각하시는 이제 네. 그 시절만의 약간 뭔가 감상과 멋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네, 스무스했던 것 같아요. 스무th. 스무스. 이게 뭔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진짜 말 그대로 뭐 어셔나 뭐 네. 니오나 뭐 마리오나 뭐 트레이송, 크리스 브라운이나 이런 데 보면 발성도 그 뭐 발성도 그렇고 네. 뭔가 조금 더 그냥 막 모자를 살짝 이렇게 비틀어 써서 막 눈 한쪽만 보이고 약간 좀 되게 쿨한 막 엄청나게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힘을 뭐 완전 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히 힘 줄 때 주면서 뺄 때 빼고 그 능숙한 그런 뭔가 여유와 그 자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딱 형의 그 바이브랑 맞아요. 나도 옛 사람이니까. 옛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또 Y 챌린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랑 그죠. 계속 찍고 계신데 Y 춤은 어떻게 하다가 이 춤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Y. 이제 이번에 위덴 보이즈랑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잼 리퍼블릭의 커스틴 네. 그 수우파 나오셨던 그리고 이제 아프로 댄스 하는 그 알마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좀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뭐 챌린지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걸 그냥 여러 가지 정해서 그냥 그 아티스트 그 한테 그냥 본인의 취향대로 그냥 골라라.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진행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대본에 이제 빅나티에게 춤 챌린지 가르쳐주는 시간 가져볼까요라고 돼 있는데 그래 그럼 앉아서 하자. 우리 앉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한번 배워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Tell me 아닌가? Why 그러니까 why 아니야. 네, 아직 아니구나. 네. why 날 아프게 해. 아프게 해. Why 날 아프게 왜? 러 워 baby baby 괴로워 baby baby I need you here right now. work. work. 그지? 오케이. 근데 이런 거를 그 보통 아티스트 분들은 바로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게 훅 구간은 그렇게 막 엄청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대단하고 저는 방송 통해서 이제 형이 안무 따시는 거를 보면은 아까 형 뭐 되게 큰 챌린지였다고 하시지만 너무 쉬워 보이면은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해서 쉬워 보이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항상 그 춤추는 게 너무 맞아요. 저 요즘 약간 그냥 챌린지 노예예요. 내가 이게 가수인지 뭐 소주를 하는지 그냥 프로 챌린저인지 뭔지 형은 다 하는 어쨌든. 박재범인 거죠. 아무튼 그 댄스 이야기가 나온 만큼 네. 또 형을 논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댄스 문화에 대한 사랑인데 스트릿 댄스죠. 그래서 실제로 그 브레이킹이라는 장르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다운을 진행하시고 또 아예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또 그때 준원이 형 같이 앨범 내신 스프레이님과 또 박재범님이 함께한 쇼다운이라는 노래고요. PH1이랑 하지 않았고 네. 릴보이. 그 PH1 형이 최근에 나오신 앨범이 스프레이님이랑 오케이. 아니, 그래서 재범님이 생각하시는 브레이킹, 스트릿 댄스 문화의 멋과 뭔가 이런 상징성,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힙합 자체 랩도 그렇고 뭐 브레이킹도 그렇고 그냥 춤도 그렇고 이게 뭔가 자기만의 노력으로 정말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문화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길거리에서
정말 뭐 사회적으로 외면받거나 억압받았던 그런 분들이 만든 문화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들 인생을 바꾸고 자기들 자신을 올리고 자기들 뭔가 커뮤니티나 이런 거 올렸던 그 상황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거잖아요. 이 예술로. 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그냥 브레이킹만의 멋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형이 올해 정말 바쁘게 활동을 하셨는데 또 그 닝닝님과 그 내셨던 노래가 중국 노래요.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왜냐면 그 스트리트 오브 차이나 출연하시면서 네. 또 올해 아시아 문화에도 이렇게 그 스트리트 댄스 오브 차이나는 그 닝닝 씨랑 낸 노래가 아니고 그건 또 다른 예능이라서. 예,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면 네. 그거는 네, 패스. 거르고 그냥 오케이. 그 스트리트 댄스 오브 차이나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네. 또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네네.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댄서분들도 참가하시고 정말 뭐 막 레전드들 막 팝핑을 만들어냈던 그런 분들도 심사하고 정말 좀 되게 신기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대에서 살짝 삐끗 손목 괜찮으신 건지. 그건 또 어떻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삐끗한 것보다 제가 네. 이번에 춤을 되게 많이 췄어요. 네, 배틀도 하고 막 네, 이랬는데 네.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많이 까졌어요. 까져가지고 밴드가 그래서 손목 삐끗한 붙어있구나. 것보다 여기저기 까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까진 당시에 제가 계속 손을 봐가지고 팬분들이 손 괜찮은지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형 얼굴을 잠시 감상하느라고 감상에 빠져가지고 말을 잃었는데 또 올해 또 내신 노래가 있죠. 캔디라는 노래인데 피처링 자이언티인데 이거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도 항상 놀라는 게 뮤직비디오를 형이 몇 편을 내셨는지 아마 형도 모르시겠죠? 거의 한 60 아니면 70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피처링까지 하면 진짜 100편, 100편 100편이 그냥 아니라 넘고. 300편? 300편까지 아니고. 근데 항상 보면 형 솔로로 나오실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소비가 되면 개인으로 나올 때 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뮤직비디오를 보면 컨셉이 너무 확실하고 어떻게 그 60편, 70편, 100편 가까이 되는 편들의 컨셉을 다 다르고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스토리 라인도 그렇고 그걸 다 다르게 할 수 있는지가 항상 궁금했고 그래서 그 캔디 뮤직비디오도 보면 막 브레이킹 뉴스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오래 하면 할수록 저도 이제 질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질리지 않기 위해 계속 어떻게 좀 그림을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림을 계속 만들어 주려고. 뭐 그게 진짜 음악으로 아니면 뭐 비주얼로 아니면 진짜 그냥 제 활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항상 뭐 소주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번에 뭐 오비전도 시작한 것도 그렇고 계속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새로운 그림들이 계속 탄생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뭐 형 주변에서 항상 봐오기도 하지만 제가 못 보는 형의 모습들도 많을 거잖아요. 훨씬. 근데 항상 너무 새로운 행보 그리고 뭔가 최초로 하는 행보들이 많은데 형은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보는 대중분들도 즐겁고 형도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일이어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스케줄이나 그런 행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뒷면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뭐 표출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진 않아요. 난 진짜 뭐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막 인생 너무 막 진짜 너무 뭐 같고 막 이러진 않고 그냥 어쨌든 힘든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그 하늘을 찍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냥 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제 제 스스로도 내 자신을 약간 좀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약간 리마인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이제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제가 술도 많이 이제 먹고 그 방에 이제 늦게까지 안 자고 네. 그래도 아침까지 안 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딱 보는데 어김없이 그 한강 사진이 올라온 거죠, 형의 한강 사진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 정도였냐면 한강이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형이 그 맑은 하늘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이 너무 바쁘고 하시니까 저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형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 하늘이 맑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형은 뒤에서도 뭔가 힘들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뭔가 항상 주변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시는 게 참 기감이 되면서 흐린 하늘도 좋아요. 흐린 하늘이 있어야 이제 맑은 하늘도 이제 그 근데 이제 소중함을 느낄 수 이 있지. 그 명언 ST 발언이 시작되면 최소 20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자 이제. 나 이제 집에 갈 준비 네, 됐어.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올해 정말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박재범 피처링 자이언티의 캔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박재범님의 캔디 피처링 자이언티 듣고 왔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프레시님께서 무어비전 연습생 연습은 잘 되고 있나요? 사실 오빠가 아이돌로 다시 데뷔하면 되니까 대박 날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러게요. 네, 또 요즘 굉장히 형이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계신 네. 무어비전 연습생 네. 활동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해서 네. 빠른 시간 안에 좀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을 데뷔로 뭔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기대고 설렙니다. 빠른 시일 좋습니다. 빠른 시일이 막 그냥 당장 내일 아니고 네. 그냥 내일 몇 년 모레 안에. 정도. 그죠. 알겠습니다. 네, 또 마늘범님께서 이번 더크라이에서 영진님이 재범님 슬로건 들고 노래하시는 거 영상 보셨던데 어땠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또 영진 누나랑 또 영지 씨 항상 고맙죠. 그쵸. 영지 씨가 그래도 뭐 약간 젊은 세대 아이콘인데 저를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고 이렇게 뭔가 샤웃 해주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저도 하루빨리 더 열심히 해가지고 형한테 시계 사드릴 수 있도록. 아유, 동현 씨는 지금 저한테 시계 한 100개 사줄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시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거? 차라리 뭐 마늘 주스 마늘 최고급으로 밭이나 이런 거를 마늘 밭. 땅을 네. 차라리. 또 비비님께서 재범님 일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오빠의 중국 활동도 많고 팬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중국 활동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점점 더 핫해지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전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뭔가 분야. 그저 분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저는 중국 가면 양꼬치를 엄청 많이 먹어요. 저 양꼬치 엄청 빠져가지고 양꼬치 엄청 많이 먹어요. 형 또 한동안 곰탕 빠지셨잖아요. 곰탕도 먹고 근데 이제 중국 가서 곰탕 먹진 않고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제 양꼬치 엄청 먹어요. 저는 한창 3년 전에 형이 타코만 드실 때 지금도 타코 많이 먹어요. 그럼 이제 타코 2일, 곰탕 3일, 양꼬치 그죠. 이틀. 정말 저기 계신 매니저 형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쟤는 나보다 더 좋아해. 그래요? 그 형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말씀 감히 드리지만 아니야. 그렇습니까? 알아. 나도 알아요. 알겠습니다. 또 럽재범님께서 새로운 앨범 작업을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정규 앨범은 또 다양한 프로듀서와 작업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한 명의 프로듀서와 작업하실 계획이신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뭐 그냥 되는 대로 네. 하는 건데 저도 사실 이제 앨범 작업한 게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끝낼 수 있을까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제가 좀 덜 바빠야 돼요. 그래야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스케줄이나 뭐 공연이나 이런 건 좀 덜 잡으려고 하고 이제 앨범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한국 잘 참여해가지고 맞아. 이 앨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동현 씨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차트 좀 노려야지. 시. 이렇게 재범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 드리지만 최근에 제 음악을 들을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연히 듣죠. 당연히 듣고 어떠셨나요? 동현 씨는 항상 뭔가 되게 그 가사도 그렇고 뭔가 막 그 나무로 된 그 트랙리스트 막 그것도 그렇고 네. 그냥 항상 되게 뭐라지 기특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잘한다. 진짜 확실히 뭐 여러 가지 장르도 연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게 옛날 것도 들어서 뭔가 베이스 기본도 그 탄탄하고 그렇다고 막 요즘 것도 막 안 받아들이거나 연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방면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이거는 평소에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네. 그래도 앞으로 뭔가 이런 아티스트도 아티스트겠지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혹시나 이런 점이 있다면 제가 어떤 동생으로 형한테 남았으면 좋겠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냥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현 씨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뭐 히트도 여러 개 치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런 히트곡도 여러 개 있고 되게 그래도 나름 이룬 것도 많고 앞으로 이룰 것도 많은데 근데 이제 당연히 어릴 때는 자기가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많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뭐 위치가 올라가고 히트곡이 많더라도 이게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라는 거를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이게 뭐 그거는 차트 순위랑 잘 나가는 거랑 상관없이 그것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뭐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수를 통해서 뭔가 그걸 고치려고 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거면 그것만 하면 진짜 되게 오랫동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재능이나 뭐 이런 거는 너무 워낙 뛰어나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제가 보고 이렇게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형도 오래오래 음악 활동 또 해주셔야 되지만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어쨌든 이 뭐 자체로 음악 활동 안 해도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딘가 오래 있을 거예요. 오래 뭐 저한테 남아주시고 그냥 뭐 전화하거나 그러면 돼요. 그럼요. 또 이렇게 제가 호스트가 돼서 재범이 형을 게스트로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또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오늘이 저한테 어떻게 제가 진행하는 가장 이른 아침 어떠셨나요? 일단 진행은 괜찮았어요. 그래요. 진행 괜찮은데 약간 이 톤이 살짝 제가 평소에 듣던 동현 씨의 톤이 아니어서. 진짜요? 아니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오시는 분들이. 근데 뭐 라디오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나와주셔서 정말 아유, 진심으로 그럼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른 아침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이른 아침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수다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동현 씨도 많이 빅디 네. 빅디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장 이른 아침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추우신데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재범님의 Need to Know 듣고 오겠습니다. 스테이션 Z 가장 이른 아침. 오늘은 박재범님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제 라디오에 나와주신 사랑하는 박재범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박재범님의 Sunday Night Driv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가장 이른 아침에서 만나고요. 다들 이른 아침 편안히 주무시고 또 내일 아침에 올라올 재범님의 하늘 사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